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 EDI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EDI 신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할 때 거래처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아니면은 그 관련된 자료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공단에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번거롭고 실수나 아니면 잘못될 위험성들도 조금 있어요.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 팩스 전송이나 뭐 우편물 이렇게 직접 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사실상 요즘은 전자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홈택스나 뭐 위택스 같은 지방세 신고도 전자신고로 다 업무를 완료를 해요. 그래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웹에 가셔갖고 신고를 하고 신청을 다 하고 또 거기에 좋은 점이 뭐 거래처별로 개개인의 그 보험료 지급 내역이나 이렇게 어떻게 산출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달라.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딱딱 자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자료를 못 보내주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도 뭐 우리가 거래처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보수총액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각각의 EDI,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자로서 신고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대행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한테 위임장을 전달받아서 대행하는 위임장을 전달받아서 그 위임장을 토대로 공단에 이제 각 공단에 제출하면은 우리가 웹을 통해서 이제 신고도 할 수 있고 관련된 그 4대 보험 부가 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조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업무 대행하는 게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공단이 세 개나 있잖아요, 세 개.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 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명칭이 이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고 하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신청을 해야지 고용산재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별도로 업무 대행 신청을 해야지 그 사항을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군데 다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도 통합이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뭐 어쨌든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각각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을 하려면은 어떤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는지도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EDI에 당연히 우리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겠죠. 가입되어 있어서 수임 동의, 우리가 말하는 업무대행 동의를 하려면은 업무대행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EDI는 아직까지 이렇게 전자로 대행 신고를 신청서를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셔갖고 최소한 팩스로 보내시면 추후에 통보서가 와서 이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EDI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민연금과 관련된 것만 신고를 할 수 있겠죠. 통합신고서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EDI에서 신고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 통합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단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이렇게 신고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신고하는 내역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신청서를 봤었을 때 국민연금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보면 우리 사업자 내역 변경해서 요 부분 내용 변경 요렇게 국민연금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각 공단마다 각 공단별로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각의 공단에 가셔갖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민연금 EDI는
각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사업장, 수임 사업장의 개별 고지 내역이나 이런 부분 산정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EDI니까 국민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알 수 없고 고용산재보험도 알 수가 없어요. 건강보험을 알려면은 건강보험 EDI 가야 되는 거고, 고용산재를 알고 싶으시면 고용산재 포털 서비스 뭐 그쪽으로 가셔갖고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하려면 4대 보험을 통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내역들을 확인해 갖고 하셔야 되겠죠. 고용산재 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면은 급여 대장 작성할 때는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띄는 실업급여 부분은 뭐 바로 실급여 기준으로 띈다고 했으니까 뭐 고용산재 관련돼서 급여 대장에서 반영할 만한 것들, 확인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보수총액 신고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급여 대장과 크게 관련이 돼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각각 가서 납부 내역이나 고지 내역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통합돼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거래처나 아니면 기존의 EDI 서비스에 업무 대행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은 서식을 찾으셔 갖고 여기 보시면 자, 국민연금 웹 EDI 대행 신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업무 대행 기관인 우리 인적 사항을 적고 위탁 사업자, 우리가 이제 대행을 하려는 사업자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범위에 한정돼서 하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팩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스로 신청을 하시면은 각 사업장에 대한 내역, 각 사업자의 개별적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EDI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처의 업무 대행을 하려면 여기에 보시는 업무 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을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 대행을 하려는 회사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 관련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처의 요 부분에 있어서 클릭을 하시면은 그 거래처에 대한 뭐 신청이나 조회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회사를 클릭을 해갖고 해보시면 그 사업장으로 우리 국민연금 EDI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장은 좀 전에 클릭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위에 공통소식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공통소식에 대해서 신고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결정 내역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통보 내역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당월 보험료나 뭐 소급분 보험료 그리고 당월분 결정 내역이나 뭐 아니면은 지원 대상이나 아니면 뭐 가입 산출 내역, 뭐 가입자별 내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급여 대장 산정을 하거나 할 때도 이 부분의 가입자 내역이나 이런 걸 보고 급여 대장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급여 대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EDI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되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통합 서식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 EDI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EDI도 별도로 업무 대행을 하려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행 신청을. 자, 대행 신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무사 사무실이 업무 대행 기간이 돼야 되는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뭐 대부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건 다 돼 있을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업장이나 어쨌든 EDI 쪽에 대행 신청이 안 돼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만을 일단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EDI 서비스, 건강보험 ED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서식입니다. 자, 이런 서식인데,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뭐 서식 내용이 비슷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팩스로는 여기는 또 받지가 않습니다. 팩스로. 예. 이 부분을 작성을 하셔갖고 이제 위임자, 우리 거래처겠죠. 위임자의 도장을 받아서 이 부분을 PDF 파일이 됐든 뭐 그림 파일이 됐든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우리 EDI 서비스에서 외부로 업무 대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복잡하죠. 이 건강보험 EDI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외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EDI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EDI 서비스, 건강보험 EDI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위임장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대행 신청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일단 위임장을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 EDI에 아까 전에 본 것 같이 건강보험 업무대행 위임장을 작성을 하셔서 PDF 파일이나 뭐 그림 파일로 해서 외부로 우리 건강보험 EDI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전체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대행 신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행 신청을 눌러 보시면은 거기에 첨부 파일을 추가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 신청을 하면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승인을 통해서 이제 위임 사업장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 사업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EDI의 위임 사업장 선택은 이쪽 항목이니까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 부분이 나온다면 해당 사업장 신고하거나 조회해야 될 사업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사업장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장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사업장에 관련돼서 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전체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서식을 들어가 보면 자, 관련된 내역들을 이제 신고나 전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내역들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개별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업장 신고의 공통, 뭐 사업장 변경 신고나 뭐 탈퇴 신고, 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요 부분을 클릭하셔 갖고 해당 위임 사업장, 해당 업무 대행 사업장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셔 갖고 전송을 하셔도 됩니다. 파일 신고도 가능하니까 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나 뭐 이런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인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개별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임을 하셔갖고 EDI 서비스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EDI 서비스에 대한 것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ED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대장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필요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급여의 기준으로 되게 띄니까 별도로 보험료의 개별적인 조회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진 않고요. 대략적으로 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나 아니면은 보수총액 신고서
뭐 요런 부분을 활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지.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건강보험 EDI가 아닐까 싶어요. 주가 되는 게. 예, 왜냐면 건강보험이 굳이 따지면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변동이 많고 연금은 그대로 쭉 웬만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매달 뭐 자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EDI를 업무 대행 신청을 하시는 게 편하긴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사무대행 기간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 서식을 보면 이렇게 사무대행 기간 사무위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위탁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팩스로 보내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별도로 여기에서 위탁서를 이제 외부로서 신고를 하게끔 아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인을 도장을 찍으셔 갖고 PDF나 뭐 만들어서 여기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사무 대행 기간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고 지금 로그인을 한 거고요. 각 뭐 보수청이 신고가 됐든 뭐 보험료가 신고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클릭을 하셔 갖고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EDI와 다르게 업무 대행을 클릭해서 별도의 사업장을 체킹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은 별도로 이제 사업자 번호를 별도로 이렇게 치게끔 이렇게 되는 구조로 아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 서류나 신청서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고용산재에 관련된 사무 처리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얘기 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대전제 국민연금 EDI나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 포털 서비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 신청이나 업무 대행 신청을 하려면은 사업장 성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 가입이 돼 있어야지 상대 거래처가 사업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이든 어쨌든 건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EDI나 웹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할 수 없어요. 신청서. 뭐 당연하겠죠. 사업자 번호에 우리 관리 번호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업무 대행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성립 신고는 뭐 EDI 서비스로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뭐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성립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 보험 연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업무하기에 좀 더 편할 수 있는 부분이 4대 보험 기간 지사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연락처나.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의 지사나 이런 부분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다. 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거래처의 당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용해서 성립신고나 탈퇴신고, 내역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업무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당사회자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각의 EDI 서비스에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보험 EDI 신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한 원청 징수 및 4대 보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